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다 이쁘게 막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발코니를 확장을 한 상태에서 넓게 보이기 위해서 발코니 이미 확장을 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물을 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장 안 할래 선택하고 이제 나중에 다 집이 지어졌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이런 정도면 억 단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억 단위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분양 얘기예요. 같은 평형에 당첨이 됐는데 면적 차이가 크게는 13제곱미터, 약 4평 정도 차이가 난다. 해당 아파트는 어디냐면 공공분양이죠. 신혼 희망타운 A, B, C, D 이런 타입으로 각각 전용 면적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중에 C타입, 가장 좁은 C타입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서비스 면적이 18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F타입 31.76제곱미터. 그래서 실평형이 13.76제곱미터. 그래서 약 4.2평. C타입이 F타입에 비해서 작다. 그리고 C타입은 비율이 또 적으면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C타입의 비율이 25%나 된다. 그래서 따져보면 이 지구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으로 2021년에 사전 청약을 했고 사전 청약을 통해 본 청약을 한 당첨자들은 이제 주택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은 평형대를 모아서 추첨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또 다른데 그냥 내가 원치 않았는데 C타입에 당첨됐다. 그럼 열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첨자들의 주장을 보면 LH가 사전 청약 때와 다른 설계를 내놨다. 그리고 본 청약 전 공개한 모델하우스에는 C타입이 없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서비스 면적을 전체 다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면적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적은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면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제가 C타입 당첨돼도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자, 이제 궁금한 거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서비스 면적. 과연 서비스 면적이 뭐길래 왜 전용 55제곱미터로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에서 서비스 면적은 우리는 흔히 발코니라고 합니다.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발코니는 뭐냐?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에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에 외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존재하는 게 발코니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뭐예요?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바깥으로 나가면 서비스 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발코니 평균 폭이 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길이가 1.5m를 넘으면 이건 서비스 면적으로 발코니라고 간주하지 않고 그냥 실면적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할 때 저기 1.5를 넘지 않게 건설사들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서비스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발코니가 발코니로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 옛날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가보면 발코니라고 해서 방이나 이런 공간에 마룻바닥이 깔려있는 공간이 있고 약간 밖에 온돌이 안 들어가 있고 타일 깔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발코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법이 개정돼서 발코니를 확장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발코니는 그냥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가보면 발코니가 그대로 있는 게 있고요. 확장이 된 집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발코니를 이제 허물고 거기에다가 온도를 연결하고 마루를 깔아서 이렇게 쫙 깔면 이제 실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한다라고 해요. 발코니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한 구축이 있고 안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릅니다. 근데 요즘 신축은 어떠냐? 제가 분양을 해봐서 아는데요. 발코니 확장 법이 정해졌을 때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옵션을 선택하잖아요. 옵션. 근데 이게 옵션이 연동이 돼 있어서 확장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할 때 확장이 먼저 기본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자들이 예를 들어서 빨래도 널고 막 이런 걸로 쓰려고 발코니 확장을 안 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나는 면적이 넓은 게 좋아.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추가로, 그래도 확장 비용이라고 했어요. 확장비라는 게 따로 이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확장을 안 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안 한 거를 도면상으로만 보고 실물을 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장 안 할래 선택하고 이제 나중에 다 집이 지어졌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다 이쁘게 막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발코니를 확장을 한 상태에서 넓게 보이기 위해서 발코니 이미 확장을 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인테리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발코니 확장을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럼 좁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그 인테리어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건설사들이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냥 잘라버려요. 기존 있는 인테리어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대칭이 나오고 동선이 굉장히 좁아져서, 특히 주방 같은 경우가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옮겨 다녀야 될 정도로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즘은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옵션이 아닌 기본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악랄한 짓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확장을 안 하잖아요. 확장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려요. 그런 집이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불편해서 확장을 다시 인테리어를 개인 돈으로 해서 아마 확장을 했을 텐데 그런 집들 한번 구경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도면을 보면서 발코니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면적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도면을 보면서 이제 비교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도면은 55제곱미터 F타입이에요. F타입을 보면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판상형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자 보시면 거실과 알파룸 침실이 있는데 밑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 점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점선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발코니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확장을 안 하잖아요. 이거를 확장을 안 하고 발코니로 이렇게 놔두면 거실도 이 공간이 굉장히 작고 방도 작고 이런데 침실이 안 들어가요. 확장을 안 하면. 옛날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확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분양하는 사람도 이런 걸 실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선택 안 하는 걸 막 선택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방에다 침실을 놓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코니 확장 부분이 F타입을 보면 여기 그리고 또 위에 보면 드레스룸 거실에 보면 이건 침실이죠. 침실에 안방 침실이고 드레스룸이 있고 이 공간이 또 발코니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보면 이 공간이 또 발코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 면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확장을 해서 실면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C타입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F타입하고 C타입하고 사실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게 발코니 딱 도면을 봐도 발코니 면적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거실과 알파룸, 침실은 F타입하고 동일한데 맞은편에 있는 이 안방에 있던 드레스룸의 이 공간이 발코니
C타입에서 발코니였는데 여기가 없죠.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타입은 이 공간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C타입 보면 좀 적은 거를 도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도면을 나란히 놓고 면적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평형이 C타입이고 아래 평형이 F타입입니다. F타입을 봤을 때 확실히 주방 면적이 좀 크고요. 길어요. 이 공간이 이 공간 보면은 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공간이 더 있어요. 실제로 이 공간이 더 있고 여기 이 공간이 발코니 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가 동일하고 이쪽 면에서 이 세 공간이 지금 얘보다 C보다 F가 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이 F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4평 정도. 4.2평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오피스텔 요즘 나오는 게 진짜 4.5평 정도 되거든요. 오피스텔 하나 면적 정도 되는 거예요. 꽤 큰 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이거를 알 수 있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되는 게 모델하우스에 C타입이 없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보통 모델하우스는 공간에 그 한계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이제 유니트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유니트에 모든 평형대의 유니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냥 그림, 도면상으로만 해서 그냥 유니트와 나머지 평형대가 좀 비교할 수 있게 정도만 해놓고 그 대포 평형대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A타입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가장 세대수가 많고 인기가 좋을 만한 평형대를 대포 평형대로 꼽아서 그거를 유니트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형대별로 차이가 많다. 예를 들면 20평, 뭐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렇게 많으면 각 대표 평형대만 해도 공간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C타입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시행사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상으로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C타입 같은 경우는 불리하니까 유니트를 안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선택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있냐 없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추첨이기 때문에 사실 큰 논란이 되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가격 차이가 날까? 층을 같이 해서 비교를 하면 이제 가격의 비교가 되겠죠. 3층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C타입은 5억 9,740만 원이고요. F타입은 3층 가격으로 6억 517만 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냐? 777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77만 원 정도 쌉니다. 이 정도는 그 넓이 차이에 따른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C타입에 당첨된 사람은 불만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자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시행사인 LH가 해명을 내놨는데 분양 당시에 발코니 면적을 명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LH 주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고 도면에 실제로 이 면적 그 공고문에 없었고 이 차이는 팜플렛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팜플렛을 보고 사람들이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딱 이거를 보고 제가 예상을 했던 게 이거는 사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딱 느껴졌습니다. 사실 건설사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런 거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구조상 사실 우리가 그 외벽 아파트 구조, 아파트 전체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 외벽의 구조가 약간 그 안에 그래서 설계, 도면이 그 구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면적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격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발코니는 이제 가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서비스지만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해서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설사들, 일반 건설사, 민간 분양 현장에서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면 가격을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가격으로 커버를 해서, 물론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 추첨하기도 하지만, 추첨으로 내가 원치 않았을 때 이걸 당첨됐을 때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민간 분양의 현장인데, 공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C타입에 당첨됐다 그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머리띠 두르고 제가 대표 해가지고 아마 싸우러 갈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크게 두 가지. 실제로 사는 상황에서 공간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도면만 봐도 우리가 보면은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줄어든 면적이 어디 부분이냐면 주방 쪽하고 안방에 드레스룸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수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방 옆에다가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이 공간에 수납 공간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팬트리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없으면 이제 주방에 있는 많은 그 기구들이나 장비들이 거실이나 막 이런 쪽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굉장히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공간이 작다 그러면 요즘 젊을수록 사실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안 쓰는 겨울 거는 다 쟁여가지고 때마다 바꾸어서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나중에 이제 살다가 매도할 거 아니에요.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C타입에 분양받은 사람은 이미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억 단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770만 원 싸게 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려 엎고 싶겠죠. 사실 이걸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니고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건 LH가.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LH가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 분야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사람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불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으로 주거권을 뭔가를 해결한다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불만사항을 만들어요. 차별을 만들어. 그러면 공공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냐고. 안 가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분양에서 지금 면적 논란이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발코니 서비스 면적, 발코니 확장. 절대로 발코니 확장을 안 하는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발코니가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로 자리 잡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좀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변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